지금 당장 거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 경험의 풍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거실 딱 한 곳에 이것 하나만 놓으면 동이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된다고요. 오늘 저는 그 비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사실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고 주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풍수지리는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동양의 환경과학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공간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지혜거든요. 중국에서 시작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고 지금도 많은 건축가와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풍수 원리를 참고한답니다. 풍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키입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간 안에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 에너지예요. 이 지가 잘 흐르는 집에서는 가족이 건강하고 재물이 모이며 기가 막히거나 나쁜 기운이 가득한 집에서는 크고 작은 불운이 따른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거실은 집 전체의 기운이 집결되는 심장부입니다. 가족 모두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고 외부 손님을 처음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죠. 거실의 기운이 좋으면 집 전체가 살아나고 반대로 거실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물운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풍수에서는 재물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적시고 키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있어야 모이고 불어납니다. 막히면 썩고 흘러야 살아납니다. 한자에서도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물 제자를 풀어보면 조개 패배와 함께 쓰이는데 조개는 예로부터 화폐이자 물과 관련된 상징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조상들이 이미 물과 재물을 연결고리를 꿰뚫고 있었던 거죠.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거실에 놓아야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반입니다. 맑은 물을 담은 작은 그릇이나 소형 실내 분수예요. 어렵거나 비싼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인테리어 소품점에서 10,000원대부터 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반이 왜 효과적이냐고요? 물은 기운을 모으고 정화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공간 안에 맑은 물이 있으면 공기가 촉촉해지고 그 촉촉함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건조하고 딱딱한 공간에서는 기운도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게 풍수의 논리예요. 그런데 수반을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됩니다. 위치가 핵심이에요. 풍수에서 재물운이 가장 강한 방위는 동남쪽입니다. 봄의 기운, 성장의 에너지가 모이는 방향이거든요. 거실에서 스마트폰 나침반으로 동남쪽을 찾아보세요. 기본 앱에 나침반이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동남쪽이 마땅치 않다면 북쪽도 차선책으로 괜찮습니다. 북쪽은 물의 기운이 강한 방이거든요. 단, 수반을 남쪽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강한 방위인데 불과 물이 만나면 서로 기운을 상쇄해버리거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반의 물은 반드시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탁하거나 냄새나는 물은 독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쁜 기운을 집안에 퍼뜨리게 되죠. 최소 2일에서 3일에 한 번은 물을 완전히 갈아주세요. 그릇 안에 이끼나 찜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척도 하셔야 합니다. 이 관리 자체가 바로 재물운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 전동 분수를 사용하시면 관리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물이 졸졸 흐르면 기운도 지속적으로 순환되거든요. 흐르는 물소리는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주고 긴장을 풀어주며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재물 기운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심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반 소재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도자기나 옹기, 유리 소재가 가장 좋아요. 자연에서 온 소재들이라 기운의 전도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반면 플라스틱 소재는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도자기 수반을 권해드립니다. 색깔은 흰색이나 하늘색, 짙은 남색 계열이 좋습니다.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들이기 때문이에요. 검정 수반도 괜찮습니다.
물의 기운과 음기가 만나 재물을 깊이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간색이나 주황색 수반은 피하세요. 불의 기운과 충돌하거든요. 이게 핵심인데요. 수반만 단독으로 두는 것보다 황금 두꺼비를 함께 놓으면 효과가 훨씬 강해진답니다. 황금 두꺼비는 삼족섬이라고도 불립니다. 다리가 3개 달린 두꺼비 형상이죠. 동아시아 전통에서 오래전부터 재물을 불러들이는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형태가 표준이에요. 이 두꺼비를 수반 옆에 두되 반드시 집 안쪽을 향하게 놓으세요. 바깥을 향하면 재물이 나간다고 하니 방향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금 두꺼비 외에도 수반 안에 황금빛 돌이나 노란 자갈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금 기운이 물 기운을 강화한다는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동양 오행에서 금은 물을 낳는다고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런 디테일이 쌓이면 기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들여도 나쁜 기운을 만드는 것들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거실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죽거나 시든 식물입니다. 생기를 잃은 식물은 죽음의 기운을 냅니다. 아무리 애정이 있어도 이미 죽어가는 식물은 과감하게 치우셔야 해요. 대신 생기 넘치는 초록 식물로 교체하세요. 금전수, 행운목, 스킨답서스처럼 키우기 쉬우면서 풍수에도 좋은 식물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깨지거나 금간 소품입니다. 그릇이 깨졌는데 못 버리고 찬장에 넣어두신 분들 있으시죠? 미련 없이 버리세요. 금 간 것들은 기운이 새어나가고 손상된 기운을 집안에 퍼뜨린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옮기세요.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해서 내보내 버린다고 합니다. 거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위치가 문제예요. 현관에서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 벽면 옆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새는 수도꼭지나 물기 있는 벽입니다. 물 새는 집은 재물이 새는 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금 새는 거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장 수리하세요. 작은 것 같아도 기운상으로는 큰 구멍입니다. 거실의 색상 풍수도 중요합니다. 벽 색깔, 커튼, 소파까지 모두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재물운에 가장 좋은 거실 컬러는 따뜻한 크림색과 황토색 계열입니다. 흙의 기운이 담긴 색으로 재물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축적하는 힘이 있거든요.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노랑도 좋습니다. 이런 색의 벽지나 커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거실의 기운이 안정됩니다. 소파 색깔도 신경 써보세요. 황갈색이나 카멜색 소파가 재물운 강화에 좋습니다. 짙은 파란색 소파는 물의 기운이 강해서 수반과 함께 있으면 물 기운이 너무 과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두운 회색이나 검은색만으로 꾸민 거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반 외에도 거실에 함께 두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아이템들이 더 있습니다. 산수화나 산과 강이 함께 있는 그림을 주 벽면에 걸어두세요. 산은 안정과 저장, 강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림이 풍수적으로 최고의 조합이에요. 동양화 스타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산과 물이 담긴 풍경 사진이어도 충분합니다. 금전수라 불리는 크라술라 식물도 강력 추천합니다. 동글동글한 잎이 동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도 돈나무, 금전수죠. 물을 적게 줘도 잘 자라고 관리가 쉬워서 초보자도 키울 수 있습니다. 거실 동남쪽에 놓고 정성껏 키우면 재물운과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건강할수록 기운이 강해집니다. 황옥이나 시트린 원석도 좋습니다. 노란빛 황옥 원석은 재물 에너지를 담고 확산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수반 근처나 선반 위에 두시면 됩니다.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황금색 도자기 소품으로 대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주부 한 분이 거실 동남쪽에 수반을 놓고 황금 두꺼비를 들이셨는데요. 한 달이 지나 뜻밖에도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셨다고 합니다. 연락도 끊겼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면서요.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만 그분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거실 전체를 대청소하고 죽은 식물을 모두 치운 뒤 수반과 금전수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거래가 성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풍수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집 안 환경을 바꾸면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본인도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사실 풍수의 효과는 심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공간을 의도적으로 정돈하고 좋은 기운을 들이려는 노력 자체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재물의 열린 자세, 풍요를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풍수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실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실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소파 아래, 가구 뒤쪽, 창문 가장자리까지 꼼꼼하게요. 먼지가 쌓인 곳에는 기운도 쌓입니다. 청소는 나쁜 기운을 떠나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풍소 행위입니다. 둘째, 죽거나 시든 소품과 깨진 물건, 오래된 잡동사니를 과감히 버리세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가득 찬 집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버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셋째, 나침반으로 동냄쪽을 찾아 그곳에 수반을 놓으세요. 맑은 물로 채우고 황금빛 돌이나 작은 장식을 더하세요. 황금 두꺼비가 있다면 집 안쪽을 향해 함께 두세요. 이 세 가지만 오늘 하셔도 거실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재물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풍수는 그 변화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실 동난 쪽에 맑은 물이 담긴 수반 하나를 놓으세요. 황금 두꺼비를 함께 두고 죽은 것들을 모두 치우세요. 밝고 따뜻한 색으로 거실을 채우고 기운이 흐르는 통로를 열어두세요. 여러분의 거실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재물이 풍요롭게 흘러들어오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